선생님 자료도 있어요. 선생님 자료에 손톱깎이 뭐 저 바느질 세트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바느질 도와주셨어요? 아 가끔 별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다니는데 양말 빵꾸 날 때가 있어요. 사실 어제도 양말에 빵꾸 났어요.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 한참 나였거든. 그 생각에 몇몇 학생들이 본 학생들이 있었는데 하다가 발을 딱 봤는데 엄지발가락에 빵꾸가 엄지발톱만하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발을 바꿔 신었어요. 그럼 별로 티 덜 나잖아요. 구멍 난 게 새끼발가락 쪽에 가 있으면. 아 새로운 양말이 지금 학원에 어디 있어? 그래서 바느질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선생님이 상담 계속 하느라고 그래서 바로 신발로 갈았어요. 바느질 세트를 가져오실 거면 차라리 양말 하나를 아니 어디가 어떻게 돼? 아니 양말 때문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미친년이죠. 친구한테 어떻게 자 11번 볼게요. 시작합시다. 11번 자 복소수 z제곱의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실수랍니다. 실수. 손톱 적당히 꺾여서 시끄럽습니다. 자 팩트 복소수가 실수이다. 어떻게 봅니까? 무조건입니다. 얘는 무조건 복소수가 실수이다. 자 복소수에 대한 우리 공부를 좀 합시다. 복소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i가 있죠. 기껏당기지 마. 복소수는 i가 있죠. 아니요. 없어요? 다 있는데 모든 수는 복소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모든 수는 복소수. 자 우리 복소수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꾸 틀리는 애들의 습성이 뭐냐면 복소수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허수. i가 떠오르잖아. 그게 문제라고.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숫자 3 복소수입니까? 네. 지금 아니요 하다가 네. 아니에요. 네? 네. 숫자 3은 복소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복소수는 표현법이 이렇죠. a 플러스 bi가 복소수고요. 이랬을 때 a와 b는 전부 다 뭐예요? 실수라는 전제를 까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세 종류가 존재를 하죠. 즉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서 모두 다 살아남은 a 플러스 bi 구조가 있을 거고요. a가 0이 되고요. b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bi의 구조가 되고요. a가 0이 아니고요. b가 0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a라고 하는 구조죠. 얘를 보고 우리 뭐라고 해요? 실수라고 하죠. 되셨습니까? 우리 얘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네 둘을 보고 얘네 둘을 보고 허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둘 다. 그치? 그 중에 우린 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오리지널 허수. 순허수. 그렇죠. 순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들의 특징이 있죠. 순허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실수가 0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뭐예요?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된다. 무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죠. 순허수는 아니죠. B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음수가 되죠. 절 믿으셔야 합니다. 자, 순허수의 제곱은 항상 음수가 됩니다. 아 제곱. 아 네. 마이너스 2i의 제곱은요. 제곱을 해서 너가 사라진들 너가 뭔 상관이야. 너의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게 생기니까. 복소수 중에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것은 순허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래요. 그럼 그 복소수는 누구다? 순허수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실수의 특징, 중요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실수는 당연히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
요놈 스타일. 예를 들어서 어떤 복소수 z가 3 플러스 2i랍니다. 그럼 z 반은 누구예요? 3 마이너스 2i죠. 됐습니까? 자, z가 2i랍니다. 그럼 z 반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2i죠.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야. 저 위에 거 첫 번째 느낌, 두 번째 느낌의 순호수. 자, 세 번째 느낌. 복소수 z가 3입니다. z 반은 뭐예요? 얼마? 3. 복소수에서 실수가 거론되면 중요한 건 뭐야? 실수인 놈은 켤레를 붙여도 똑같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수에 대한 켤레, 발을 붙여도 자기 자신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팩트입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를 보시면 습관적으로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푸는 멍충이들이 있어요. 쉬운 문제는 풀려요. 그런데 쟤는 A 플러스 BI라고 놓는 즉시 그때부터 이제 뭐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최악 얘기들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풀이는 안 되는. 자,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를 쓰는 거죠. Z제곱에 빼기 1분의 1이 실수야? 그럼 너는 Z제곱에 빼기 1분의 1 전체의 발을 붙인 놈이랑 발 안 붙인 놈이랑 똑같아. 이 얘기지. 됐음? 그럼 다시. 자, 뭐분의 뭐라는 건 나누기죠. 나누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 드렸어. Z 플러스 마이너스 Z1,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이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라는 사칙 연산은 전부 다 뜯었다 붙였다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뜯었다 붙였다. 나누기가 뭐냐면 Z2분의 Z1을 뜻하잖아요. 나누기라는 게. 반은 다 바로 뜯을 수 있다는 거죠. 나누기도. 따라서 얘도 위아래에다가 발을 나눠 봤잖아요. 얘는 결국에 뭐야? 숑 지우고 바가 될 거고. 숫자 실수의 반은 의미 없죠. 밑에 것도 마이너스 1의 반은 의미 없죠. 그리고 얘는 바의 제곱, Z제곱의 바라는 건 Z의 바고 뜯었으면 너의 곱하기 너잖아요. 따라서 너는 너의 제곱이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 바가 제곱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되셨음? 그럼 둘이 똑같다는 건 뭐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Z제곱이랑 Z바의 제곱이 똑같다는 얘기지. 야, 이거 보고 이렇게 쓰면 큰일 나? 맞죠? 야,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똑같으면 A랑 B랑 같은 거야? A랑 B랑 부호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가 똑같다. 이렇게가 똑같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풀어요? Z제곱에 빼기 Z바의 제곱은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시면 Z 빼기 Z바에 Z 더하기 Z바는 0인 거니까 따라서 Z는 Z바다 또는 Z는 Z바의 부호를 바꾼 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를 보시면 Z는 실수가 아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겠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허수 Z라고 되어 있죠? 문제 앞부분에 여기에 허수 Z라고 되어 있다는 건 얘는 Z는 뭐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다잖아. 맞죠? 자, 보세요. 여기 이거 무슨 뜻? 이거 보자마자 무슨 뜻인 거 캐치해야 돼. 실수다. 그래, Z랑 Z바랑 똑같다니까? 이게 우리 지금 문제 풀어나간 거잖아. 너랑 너에다가 바 붙인 거랑 똑같다고 하면 뭐 때문이야? 실수입니다 때문이었잖아. Z는 Z바가 무슨 뜻이라고? Z는 실수야 라는 거잖아. 근데 문제 조건이 Z는 허수야 라고 했으니까 너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 넘어가면 둘은 0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뒷방 중요한 거 있어요. 12번. 아이, 안 중요한 게 없어 오늘. 내가 중요한 것만 다 뽑아와서.
12번 봅시다. 12번. 복소수 제곱이 음수. 끝났네. 누구? 복소수 제곱이 음수? 복소수 제곱이 음수. Z라는 복소수는 누구? 순호수, 순호수. 되셨죠?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Z라는 애가 A 플러스 BI 구조를 가질 거예요. 얘도 정리하시면 I가 있는 애 없는 애로 뜯을 수 있겠죠? 자, 순허수의 조건 찾아봅시다. 순허수의 조건은 뭐예요? 누가 사라져야 되지? 그렇지. A는 0인 거죠. 즉, 실수 부분이 0이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또 쓰레기. 왜냐면 학생들이 어디에서 많이 틀리냐면 이게 순호수가 아니에요. B는 B 죽으면 되는데 안 되지. B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살아있어야지. 아, 이거 진짜 많이 틀려. 응? 별 생각 없이 아, 실수부만 0이면 돼. 이거 했다가 허수부가 0 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그럼 다 죽으면 걔는 누구야? A도 0, B도 0이면 0이라는 실수예요. 그죠? 제곱을 하면 0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0이 되지. 정말 많이 틀려. 정말. 자, 얘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저런 함정이 없다면 쉬운 문제. 얼굴 그만 보세요. 아, 잠 깨려고? 깜짝 놀래려고. 괜찮은데? 오, 괜찮아요. 잘 보여요. 자, 봅시다. 그럼 널 전개해서 i가 없는 애들부터 묶을게요. a 제곱 너너 만나면 마이너스 3a 여기 플러스 2 괄호 닫고 플러스 i 있는 애들 a 제곱 i 마이너스 4ai 플러스 3i 이렇게 되죠. 어떤 실수를 많이 한다고? 얘가 순호수여야 되니까 네가 빵 이거 한단 말이야. 자, 네가 빵 되면 a 값 몇 개 있어요? 2개 있겠죠. 얘는 뭐 해야 된다고? 0 되면 안 된다니까. 별 생각 없이 풀면 틀리지. 순호수는 실수가 0이다가 아니야.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다가 순호수의 정의인 거야. 정의. 선생님 여기 써드렸죠? 순호수의 정의는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다. 앞에 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1,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9죠. 따라서 A는 얼마? 1 또는 2가 나오죠. 자, 여기는 A는 1,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얼마예요? 1 또는 3이죠. 그런데 아니어야 되니까 1 또는 3이 아니야 라고 한 거니까 1, 2 중에 1은 되면 안 돼 라고 한 거니까 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답까지 알려드렸네요.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더욱 13번. 우리 13번은 얘기 많이 했던 거죠. 띄어쓰기 잘 해줄 거예요. K값에 관계없이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들어봤지 이거? 관계없이. 관계없이인데 관계없이의 뒤에 조건이 또 붙어있어. 그럼 누구부터 하기로? 뒤에 거부터. 그치? (13번)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도 배가 불러요. 주량이 몇 병이세요?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먹으면 거의 잠이다. 여기 선생님 아들 딸 핸드폰 상에 그 앨범에 들어가 보면 되게 못생긴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하면 그렇다고요? 찍으면 그렇다고요? 아니요. 아니, 술 먹으면 너무 졸려요. 그래서 술 먹으면 어디에서 자꾸 앉아서 자거나 뭐 엎드려서 자거나 식탁에 앉아서 자거나 최악의 사진 보면 저기 난 몰랐는데 선생님 소파에 앉아서 자는데 선생님 얘기들이 티슈를 2장을 이렇게 말아서 안경이랑 눈 사이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막 자고 있어. 여기 티슈가 안에 들어가 있어. 엉망진창인 사진들이 되게 많아서. 하여튼 자 보세요. 이 문제는 k 값에 관계없이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런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이건 누가 목표입니까? 그죠? 지겨워. 그리고 어쩌고저쩌고를 한다라는 추가 조건이 붙어요. 추가 조건. 플러스 알파의 조건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말들은 뭐가 있죠? 지금 문제처럼?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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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집도 가까운데 저 가서 자지. 아니 맥을 잡아봐요. 맥. 괜찮아요? 살아있었군요. 정신 차리세요. 자 뒤에 플러스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문제처럼 뭐예요?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이런 멘트도 있고 또 되게 흔해 빠진 조건 하나 더 있잖아. 그거 말고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라고 할 준비하세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아직 안 했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들어봤잖아. 아 이게 그게 제일 많잖아. 그 문제가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뭐 x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뭐 실근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존재한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k가 있는 애, k가 없는 애, 는빵, 니도빵, 니도빵 맞죠? 추가 조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처럼 x가 뭐라 했지 까먹었어. x가 2를 근으로 갖는다 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는 뭐 중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봐요. hey,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는 뭐 하세요? 대입하세요 라는 멘트고 중근을 갖는다는 무슨 판별식의 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야 이 문제는 뭐가 나오든 각각의 풀이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풀이 순서만 기억하면 되지. k 값에 관계없이 어떤 조건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부터 풀어요? 뒤에 거부터. 그치. 너가 1단계고 너가 2단계로 푸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2가 근이래. 그럼 뭐부터 하세요? 대입부터 하세요. 그치. 대입한 다음에 뭐 하면 돼? k가 있는 애 없는 애로 묶어서 능형 쓰면 되고 만약에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뭐 하면 돼? 판별식은 0 써놓고 그 다음에 뭐해? k가 있는 애 없는 애 묶어서 능형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 풀이 끝? 넘어갑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신명 여주는 너무 잘하겠죠? (14번)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한 최소값이 4분의 3일 때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풀이하세요. 어제 해방촌이라는 데 처음 가봤거든? 그 이태원 쪽이요? 네네. 그 용산구청 건너편 확 올라가면 노상역 너무 멋있던데? 우리에서 커피숍을 갔는데 뷰가 막 브런치 막 4만원 했는데 막 그냥 계란 후라이에 소세지에 막 빵 쪼가리 나오는 거 맛있었어요? 아이 그건 맛을 먹나요? 눈으로 먹는 거죠. 네, 우리 아들이 나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혼자 감성에 취해서 아니죠.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먹고 있다라는 마인드도 알고. 알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자 여기 14번 문제 보시면 내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고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할 거 아니야. 뭐 하지 말라고. 그래. 더럽게 지겹게 얘기만 해. 자, 잘 봐요 여러분. 요거랑 요거를 지우면 요렇게를 없애면 누구 문제? 메럴스콜. 그죠? 네. 여기 요 중에서 뭐 이걸 구하세요가 아니라 요거 딱 살리면 하이스콜. 그죠? 나는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자, 볼게요. 얘들아, 제한 변형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나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고등학교 기출 문제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문제. 다시 말해서 중학교까지는 아래로 볼록해도 네가 중요하고 위로 볼록해도 네가 중요했다고. 그런데 이제 범위가 나왔다는 거. 범위가 최소게 이렇게 잘려서 난 이 그래프만 볼게라고 하면 이 시기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듯이 우리는 꼭지점 당연히 중요한 거 맞지만 꼭지점이 의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지점을 구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선생님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시간 줄여라. 필요해. 다시 말해서 꼭지점 구하는 짓거리 하지 마세요. 꼭지점. 우리 2차 함수 끝났잖아요. 모든 학교가 시험 범위 중3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 구할 일이 거의 없어. 진짜 대놓고 문제에서 꼭지점 구해 라고 하면 구해야지. 그때 말고는 다 뭐해? 개형. 핵심 키워드. 이참수의 핵심 키워드는 축입니다. 축. 최고차항이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고요. 축 구하는 겁니다. 축의 공식 뭐죠? 마이너스 2a 분의 b. 의텐션이에요. 의텐션. 몰라요? 의텐션. 네. 지방사투리죠. 영어에. x는 마이너스 2a 최고차항 계수 분의 b 1차항 계수 마이너스 1 따라서 축은 얼마? 2분의 1.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센터 딱 잡는 거잖아. 야, 너 라인이 2분의 1이야. 야, 어디에서 자르래? 라고 봤더니 그쵸? 널 품고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치우쳐져 있는 건 알 수 있잖아. 축이 이렇게 센터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살짝 왼쪽으로 좀 더 가야 되잖아요. 한승만, 그죠? 그래서 너는 한 1이 한 요쯤에 온다면 마이너스 1은 저쯤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그래프는 너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요만큼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서의 최소값은 너잖아요. 얘가 최소값. 너가 누구?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꼭지점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꼭지점을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구하세요가 아니죠. 꼭지점을 알아내더라도 우리 뭘 하면 돼? 그냥 갖다 대입해서 함수값 개념으로 보는 거야. 꼭지점 개념으로. 아,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네. 최소값은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a니까 즉 a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4분의 3이라고 했네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것이. 그때 최대값을 구하세요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네요. 그럼 1 플러스 a 따라서 2 플러스 a니까 답 3 되는 거죠. 최대값. 이해되셨음? 넘어갑니다. 제발 이참수는 꼭지점 구하지만 너네 앞으로 꼭지점 구하다가 걸리면 그냥 아주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지? 네, 약속할 거예요. 이제 안 하는 걸로 손가락 걸고. 네. 줄게요. 자, 다음 15번 갑니다. 15번. 기가 막힌 문제를 또 원하네요. 근데 15번 말고 16번 먼저 가고 15번 할게요. 16번이 유사라서 16번 갔다가 15번 갈게요. 16번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1 3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고등교육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잘 봐봐. 여러분들 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또 뭐 달라 숫자가 지랄났네 문제. 자, 어쨌건 여기 괄호가 만약에 x였어. 괄호가 x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구조상. 그런데 x라고 하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식을 넣은 거잖아. 이해돼? 자, 약간 느낌이 이런 거야. 봐봐. fx는 쉽게 할게. fx는 2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내가 이 괄호 열고 5x-1의 제곱 이렇게 했대. 그러면 x 자리에 5x 빼기 1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f에 5x에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y는 fx의 x 자리에 또 다른 함수 같은 얘는 1차함수죠. 5x 빼기 1이라는 걸 넣었잖아. 함수에다가 함수를 넣었잖아.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다른 반 친구들이 얘기해. 뭐라 그러지? 눈을 피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을 피하지 않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지? 거기 날 봐. 아니, 너 특강 들었잖아. 니는 안 들었어. 너네 다 수학 했잖아. 또 할 준비하세요. 합성함수. 말을 못해요. 저 그거 하지 않았어요. 합성함수라고 하죠. 합성함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들어는 봤잖아요.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아니, 처음 듣겠죠? 수학화를 안 했으니까. 자, 합성함수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합성함수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합성함수는 고등학교 수학 고1부터 배워요. 고1 2학기 때 배우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수능까지 진짜 개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합성함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의 극한 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틀 하나 갖고 막 장난치고 놀고 해야 돼.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구조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합성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합성함수를 문제를 풀어요. 자, 가볼게. 아시죠? 치환이라는 걸 하죠. 우리는 치환. 누굴 따라 맞출 거냐면 제곱을 바꾸면 복잡해지니까 1차 구조를 제곱 없죠 이거? 못합니다. 못하겠죠. 설마 제곱 어디 갔어? 네, 제곱이 있지 않아요? 못해요. 뒤에 거 제곱 지웁시다. 자,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 혹시 이것도 못하냐? 이게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2에 우리는 뭐 못하여도 할 수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로 난 똑같이 일단 만들어야 돼. 그럼 뒤에 뭐가 붙냐면 빼기 2가 붙어 있어야 되죠. 플러스 5는 다시 한번 정리.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너 꺼져. 플러스 4로 꺼지죠? 그럼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1단계 뭐합니까? 치환이라는 놈을 하죠. 치환. 진짜 너무 중요해. 자, 봐. 지금 얘는 보세요. 얘는 그냥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9라고 되어 있으면 너무 평범한데 그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또 다른 2차가 들어가 있죠? 그럼 잘 봐. 원래 것도 2차고 집어넣은 것도 2차죠. 이게 결론은 뭐냐면 2차와 2차의 합성이거든. 그럼 이 문제는 너네가 2차 함수만 그릴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 잠깐 나열해볼까? 첫 번째 이제 배운 함수들 쭉 나열해봐. 1차 있죠? 1차 함수, 2차 함수. 아니, 아직은 안 했지만 이제 배울 거 이게 다잖아. 우리 배운 건 지금까지는 이게 다야.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갈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또 1학기 때는 2차 함수, 2학기 가시면
무리함수, 유리함수. 끝. 그 다음 2학년,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1의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들어가시면 뭘 배우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워요. 그 다음 수투라고 하는 놈에 들어가시면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이라고 해서 이제 육과 친구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초월함수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개빡치죠? 초월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왠지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죠? 느낌이. 그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나사 갈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왠지 그죠?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얘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영역이잖아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영역. 자, 봐봐. 그럼 우리는 나중 되면 어떤 것도 풀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인지 알죠? 사인이 삼각이니까 삼각함수겠지. 맞죠? y는 사인 x 자리에다가 2x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1 예를 들자면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랑 짬뽕해 놓은 거야? 삼각함수랑 이차함수랑 짬뽕해 놓은 거지.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어렵지 않아. 뭐만 할 수 있으면 니 그래프 그릴 수 있고 니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오케이? y는 2의 x제곱 이건 뭔지 알아요? x가 어디 붙어 있어? 여기 땅덩어리 얘 땅덩어리 이름이 뭐야? 지수잖아. 거기에 x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지수함수야. 여기다가 5x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얘는 2차랑 지수랑 짬뽕해 놓은 거잖아. 2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y는 로그 2의 루트 4x 플러스 1. 자, 이게 너무 나왔어. 너무 많다. 얘가 뭐예요?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 로그 함수의 x에다가 내가 루트 4x 마이너스 1. 자, 나 이거 로그 지우고 써볼게. y는 루트 4x 빼기 1이야. 이거 무슨 함수게?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뭐야? 로그 함수예요. 그럼 무리함수 그릴 줄 알고 로그 함수 그릴 줄 알면 얘에 대한 최대 최소값도 구하실 수 있어요. 얘네가 다 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2차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뭐야? 똑같이 생겼는데 요 괄호에다가 사인 코사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로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푸는 방식은 똑같아. 중요한 거 뭘 할 줄 알면 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얘네들이 다. 뭐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땡땡 함수 파트 들어가시면 가장 핵심은 그래프 줄 테니까 식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식 주면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게 가장 기본이야. 자, 출발해 봅시다. 우리 치환을 하실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저기에서 치환 누구 하겠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을 치환할 거 아니야. 치환할 때 주로 알파벳 뭐 써요? T. 오케이? T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알파벳 써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T를 많이 써.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T를 쓰세요. 오케이? 자, 는 T 이렇게 쓰죠. 난 이걸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바꿔. 이런 구조의 문제는 이걸 앞에다 쓰세요. 이렇게. 그래야 더 익숙해. 왜냐면 자, 봐봐. 너네 이건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잖아. 평소에 이렇게 쓰잖아요. y는. 이런 것처럼 잠시 y 대신에 뭘 t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지. 무슨 축? 얘 무슨 축? 나 이 그래프 그릴 거라니까? 얘 무슨 축? x축. 얘 무슨 축? T축. t축.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면 돼. 오케이? 그래서 치환해서 최대 최소로 구하는 문제는 t로 치환하고 t에 대한 함수 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대신 이 문제는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x에 대한 범위가 숨어 있죠. x 범위가 숨어 있는데 얘가 누구 함수야? x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쟤를 따라 써야 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뭘 찾냐면
t에 대한 범위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출발. 뭐 하라고? 얘는 그냥 우리가 y처럼 받아들이면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범위가 나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꼭지점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축. 꼭지점 구하면 어떻게? 저기 새끼손가락 걸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아래로 올러. 축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2. 이 정도 암산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멀고 가까운 걸 보시면서 자르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3은 바로 옆에 있겠죠. 3 바로 옆에. 마이너스를 좀 멀리. 그럼 여기서부터 슉 와서 여기까지. 따라서 꼭지점이 최소값.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 자, 할게요. 마이너스의 최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따라서 1 더하기 5. 아이고, 귀찮아. 얼마야? 6 되는 거죠? 그 다음,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2를 갖다 대입하시면 되니까 4 빼기 8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됐어?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3과 6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범위 안에 있는 수많은 점들의 높이의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이잖아. 높이를 표현하는 게 x야 t야? t잖아. 왜? 이게 t축이니까. 그죠? 그러면 t가 어떤 범위에 놀고 있다고? 너에서부터 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치환했을 때에서 나오는 결론은 야 t가 뭐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 있는 애야. 나는 얘와 얘. 아, t가 여기에서 놀고 있네. 라는 사실. 됐어? 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치환한 놈이 누구였냐면 원래 함수 저 하얀색이었으니까 내가 하얀색으로 쓸게요. y는. 그런데 괄호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t로 바뀐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9라고 해서 여기 괄호를 우리가 t로 바꾼 거잖아요. 됐어? 그럼 이제 y는 y처럼 보고 t를 누구처럼 보는 거야? t를 x처럼 보면 되는 거지. 됐어? 아니 안 써도 되죠? 잘 들리죠? 내가 소리를 더 크게 줄여서 봐봐. 그렇게 되면 뒤에 붙어있을 애가 필요하잖아. 뭐의 범위? t의 범위.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까? 첫 번째 조건. 쟤를 따라 뒤에다가 쓰는 거지.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고. 됐어? 끝. 잘 봐. 우리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저 함수의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 이 함수의 최대 최소야. 그러면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건 높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함수들의 높이? 높이는 x야, y야? y잖아. 그러니까 야,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해. 이 말은 이 하얀색 y의 최대 최소야. 근데 얘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y의 최대 최소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뭐예요? t는 x처럼 바라보면 되니까 또 개형 그리는 거지. 최고차항 양수 아래로 볼로. 축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1. 잘라. 어디에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인데 마이너스 3에서 6은 이쪽으로 몇 칸이야? 5칸? 저쪽으로 몇 칸? 4칸. 그치? 그럼 누가 더 가까이 있어요? 마 3이 더 가까이 있고 6이 더 멀리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니까 바로 너가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너가 최소값을 갖겠죠. 됐니? 자, 최대값은 6 대입하시는 거죠. 66에 36에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9가 답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1 대입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8 이렇게 되겠죠. 자, 끝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당 문거 정도고 공부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잘 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자, 요 점이 2,5래요. 최소값 얼마지? 최소값 5죠. 근데 뭘 분석하는 습관이 자꾸 들어야 되냐면 언제 최소값 가죠? x가 2일 때라는 멘트를 칠 줄 알아야 돼.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그럼 이걸로 볼게요.
틀림없어. 얘로 물어봅시다. 최대값 이거 얼마야? 얼마? 33? 자, 최대값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최대값 얼마니? 답 얼마? 33이 답이야. 언제 최대값 가니? x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x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갖습니다 라고 하면 b는 33이죠. a는 얼마야? a는? 그렇지. 6일 때 최대값 33이지만 이 6은 이렇게 잖아. 얘가 누구야? t지 x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6일 때 최대값 같지만 정확히 t가 얼마일 때? t가 6일 때 최대값 33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x가 궁금하죠. 그럼 다시 가는 거. x는 t가 6일 때 x값이 얼마니를 찾아야지. 그럼 여기 있잖아. t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t는 위아래죠. t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t가 6일 때의 x의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의 답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6이고 t가 6일 때 최대값을 갖기로 했으니까 결국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33입니다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난이도 업된 문제죠. 숫자 하나 안 바꾸고 너네한테 어렵게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한 문제들 중에 오늘 한 건 그냥 고등수학 상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연계성이 너무 높아. 고2 올라가고 수능, 고3 올라가고 해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15번으로 가봅시다. 15번. 점 3,2를 지나고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8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구하래요. 자, 그래프 파트예요. 문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우선 선생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지. 만약 몰라 질문하러 올 때 어떻게까지는 하고 와야 돼. 그래프 그려놓고 와야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다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떤 판단이 있으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래프를 대충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구조가 있잖아요. 지금 얘는 그래프를 대충만 그려도 되니까 너네 습관 봐봐. 야 이거 그래프 그려서 풀어 라고 하는 순간 너네가 제일 먼저 뭔 짓 할 것 같아? X축 Y축 긋겠죠. 아니 너네가 이거 뭐 위로 보려고 이렇게 긋겠어? 일단 X축 Y축 긋고 이거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어. 당연히 뭔 짓 하겠어? 아, 뻔하잖아. 내가 하지 말라는 짓 하겠지. 뭐 아니 꼭지 점 구하겠지. 그러면 내가 아이씨 꼭지 점 구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멘탈이 털리잖아. 그럼 그래프 못 그리잖아. 꼭지점을 구해야 그래프 그리잖아. 꼭지점이 없으면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절편구에서 그릴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래프가 필요 없어. 정확히가 필요 없어. 그냥 상상만 하면 되니까 대충 스케치만 하면 돼. 위로 블록이죠? 대충 때려잡아봐. 축 얼마야? 축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축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럼 쟤는 어디 있겠어? 한 요쯤 있겠지? 그냥 때려봐봐. 점 3,2는 몇 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니 뭐 여기 있으면 좀 어때? 단지 여기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있다고 쳐봐. 문제 읽어보시면 뭐한대? 저 점에서 얘한테 뭘 긋는데? 접선. 여기에서 접선 그릴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지. 그리고 일단 그려보시면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내 마음대로 그냥 뒀다가 봐. 선생님 여기에다 썼다는 건 실제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스케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이 점에서 긋는 접선이잖아요. 접점 이해됐음?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접선이니까 접선이라는 놈은 결국에 뭐야? 너는 직선이잖아. 직선이라는 건 1차함수 구조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팁은 뭐 있어? 3,2를 지난다라는 거밖에 없잖아.
여러분 한 점이 있으면 직선이 완성되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또 다른 한 점이 필요하거나 기울기지. 또 다른 한 점을 미지수로 잡거나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으면 되는데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으면 알파벳 몇 개만 쓰면 돼요? 하나만 쓰면 되잖아. 근데 또 다른 점을 미지수로 잡으려면 A, B 하는 알파벳 2개 써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뭘로 해야 돼? 기울기. 기울기는 미지수 뭘 써? M. 아니 P 써도 되고 A 써도 되고 니들 마음대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M을 쓴다고. 선생님 오늘 이것도 되게 많이 얘기하죠. 알파벳 얘기도. 다른 거 써도 돼. 그런데 내 말은 무슨 말이야? 쓰지 말라는 뜻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이런 씨, 북한 같은 어쩔 수 없어. 이 말은 다 충살이야. 하라는 대로. 기울기의 미지수는 누구야? 이것도 쪽지 시험 볼까? 시연할 때 미지수는 뭘 써야 합니까? 기울기는 M. 자, 할게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다가 추가 조건으로 기울기를 얼마로 잡는다? M이라고 잡아요. 됐죠? 그러면 그렇게 생겨먹은 직선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 Y는 우리 공부했어? 자, 기울기 M의 3,1을 지나는 직선이래. 이런 설명 한번 합시다. 어차피 시험은 무거워. 고객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기울기 M이 난 뭔지 몰라. 그냥 이렇게 하나 잡았어. 그럼 얘는 기울기가 M인 원점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 M짜리니까 Y는 MX죠. 됐어? 근데 나는 기울기가 M인 건 맞는데 여기에 지나고 싶다니까. 난 이게 궁금하다니까. 이 직선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3,1에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령어 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여. 얘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이렇게 가면 뭐잖아. 그러니까 얘는 점이 아니라 명령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이야. 그럼 평행 이동이라고 해서 부호 반대로 쓰기로 해서 결론은 Y는 M X 대신에 X 빼기 3 Y 대신에 Y 빼기 따라서 이항시켜서 더하기 2라고 해서 한 방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 따라서 기울기가 M이면서 지나는 점 3,2 이렇게. 자, 다시 물어보자. 얘는 어떻게 생겨먹은 직선이지? 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얘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2라는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는 몰라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뺑글뺑글들 중에 선풍기 날처럼 이 수많은 애들 중에 어떤 하나요.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45도 그리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좀 누워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 스토리는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꼬꼬무 하네, 꼬꼬무. 자, 꼬리를 우는. 잘 봐요. M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요. 야, 이거 직선인 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게? 이렇게 물었어. 지금 아까 들었던 멘트 나왔지? 뭐 나왔어?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게요? 이라고 물어요.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우리는 뭔 짓을 해야 돼? M이 있는 애 없는 애로 묻잖아요. M X 빼기 3 맞죠? 플러스 2의 빼기 Y는 0. M이 있는 애 없는 애잖아. 는 0, 는 0 해도. X 얼마? 3. Y는? 그래. 그래서 3,2를 늘 M의 값에 관계없이 3,2를 늘 지납니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야. 응? 이제 시작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 여기까지 그냥 문제 보자마자 이거 세웠어야 돼. 일단 이 문제는 3,2를 지나는 직선. 그럼 기울기 잡아놓고 여기까지 딱.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얘는 어떤 애인 거야? 이 직선은 3,2를 지나면서 이렇게 선풍기 날처럼 계속 돌고 있는 애야. 그 도는 애, 이것도 이런 애들인 거야. 이렇게 수많은 애들. 응? 수많은 애들 중에 어떤 애를 필요로 하는 거야? 나는 이 하얀색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랑 교점 몇 개를 갖는? 교점 하나를 갖는 거야. 자, 이 얘기도 더럽게 많이 했어요. 뭘 많이 했냐면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연립방정식의 실근.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그래프, 직선, 2차 함수 그래프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야? 하나. 그럼 연립했을 때 실근이 몇 개? 하나. 연립하자는 거야. 너랑 누구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8이랑 연립하라고. 그럼 y는 P끼리 연립하라는 건 너랑 나랑 같아요 정리하라는 거죠. 갑니다.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8는 m 전개해놓을게요.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얘가 연립이죠? 얘 음수니까 얘 이쪽으로 다 넘깁시다. 그러면 1x제곱에 플러스 m 플러스 2의 x에 마이너스 3m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만들어졌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합시다.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죠? 연립했을 때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그럼 너가 실근이 몇 개? 한 개. 이게 멘트가 똑같은 말이야.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이다. 오케이? 2차 방정식 실근이 하나 돼. 중근이 왜? 판별식은? 0. 그래, 끝났어. 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 생략 c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는 0이어야 합니다. 정리하시면 m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2 플러스 16m 플러스 4 64 24 28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이소분해야 되나? 네. 아유 안타깝네요. 안 돼. 알았어? 고등학교 내신엔 죽어도 이소분해 안 돼. 허접하게 안 돼. 예를 들어서. 오케이? 아이 이거는 선생님이 시중 문제집 따갖고 하니까 이소분해가 예쁘게 되는 거야. 이소분해 안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 이거 헷갈리니까 근데 28이라고 쓸게. 안 된다고 치자. 다음 시간에 시험 보면 너네 이소분해 해? 이소분해 하지 마. 알았어? 야 이소분해 하지 말라고. 이소분해 하면 안 돼.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올 거야 학교에서 이소분해가 안 돼. 자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소분해가 안 돼. 그럼 99.9%가 아니야. 100% 뭘로 풀어? 그냥 공식? 2차 함수 나오면 꼭 채점 구하지 마시고요. 이소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 나오면 근해 공식 쓰지 마세요. 고등학생들이 근해 공식을 쓸 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근해 근사값 있죠. 근사값 같은 거. 뭐 몇 점 넘어오는지 뭐 이런 거 구해야 될 때만 써요. 그러니까 거의 안 써. 근해 공식 안 써먹고요. 꼭 채점 안 구해요.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냐면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과 계수입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니잖아. 내 역사를 잡아. 이 새끼 저 새끼 주면 이게 좋다. 역사를 잡아. 진짜요. 자, 애매한 2차 방정식이니까 m 값은 몇 개겠어요? 2개겠죠. 근데 어떨 때는 2차 방정식이 꼭 2개 같나? 안 맞을 수도 있죠. 2차 방정식이지만 m에 대한 실근이 뭐 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1개, 둥근일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죠. 자, 잘 봐. 이것도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 n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그림 봐봐. n 값이 2개 나온다는 건 직선이 몇 종류라는 거야? 2종류. 지금 봐봐. 접선 몇 개 나와? 이 하나, 2개 나오죠. 만약에 1,5 위의 점 맞아요? 대입해봐. 성립하잖아. 1,5는 위의 점이거든. 내가 문제를 얘를 3,2가 아니라 1,5로 문제 풀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점 나오는지 알아? 너네 생각해봐.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몇 개? 이렇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되는 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야, 이거 이렇게 아무리 그어봐라. 접선 나오나? 안 나와. 하나밖에 없어.
요 바로 밑에 있는 1,4 여기에다가 3,2 대신에 1,4 집어넣어서 문제 풀잖아. 그럼 m값에 m값이 뭐 나오는 줄 알아? 허근 나와요. 허근. 실근이 0개 나와. 왜? 이차함수에서 이걸로 해석해볼게. 이차함수에서 요 안에 있는 점으로 접선 왜? 접선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그러니까 얘로 문제 풀면 0개가 나와요. m값이. 얘로 풀면 몇 개가 나와? 하나가 나오고 중근이 나오고 얘로 풀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지금 문제는 뭐야?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러한 직선들의 기울기에 뭘 구하래? 기울기의 고. 기억해? 기울기의 고. 근데 뭐 물어볼 수도 있냐면 기울기의 합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기울기의 곱은 물어봤어. 기울기 우리 뭐라고 놨어 지금? m이라고 놨죠? 그러면 m 값들의 뭘 구하세요? 곱 구하세요. m 몇 개야? 2개일 거 아니야. 얘네가 하나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의 근들의 뭘 구하세요? 오, 근각에서 본 게 이게 다. 이렇게 나왔다면 다 얼마야? 29. 지금 이거였죠?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실제 근을 구한 다음에 곱을 하면 다시 갔다 오는 거야. 그냥 곱은 뭐 얼마? 28. 문제에서 그러한 접선의 기울기, 두 접선 기울기의 합 구하래. 그럼 답 얼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죽어도 안 나오지. 인수분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결과는. 목이 아파. 더 이상 스피커 위치. 이거 볼륨 그럼 내가 시끄럽잖아. 좀 이렇게 소리는. 낮추면 이거 볼륨 좀만 낮춰야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제 책방 들어요. 아니. 근데 16이 어떻게 나오냐? 16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네, 말고. 근거 계속한 게 만약에 자 m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구는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놓듯이 얘는 m1 또는 m2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m1, m2가 이런 거야. 얘 기울기가 m1이고 얘 기울기가 m2 이런 거야. 그럼 우리는 근거 계속한 게 m1 플러스 m2 m1 곱하기 m2 하면 합은 얼마야? 보호바꾼 1차식이니까 마이너스 16이고 곱은 얼마? 상수함 그대로 28이죠. 우리 문제는 뭐 물어봤어? 곱 물어봤으니까 답 28. 문제에서 만약에 한 물어보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순차. 15번 16번 이제 끝나가네요. 네 문제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원방 이제 슉 건너뛰는 거야. 단원들 슉 건너뛰어서 원방으로 가서 원방 네 문제 마무리하고 그럼 끝내요. 감동이야. 다이어트 중인데 아씨 나 좀 전에 아니 갖고 있다가 너 어차피 하나 훔치고 야, 이해가 안 어디 좀 왔었잖아. 가위바위보 다이어트 하면서 어제 술 겁나 많이 먹었어요. 뭘 봐. 뭐? 아니, 그 근데 내가 뭐? 쓰기 왔다니까. 뭐